네, 다음 주부터 하여튼 주식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변화들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네. 자,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우리 변정규 본부장님 모시고 우리 일본 엔화, 네. 그다음에 우리 환율 요거 한번 좀 여쭤볼까요? 네, 우리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셨네. 아, 요거 패딩이요. 요게 구스다운이거든요. 얼마 정도면 적정 가격일까요? 글쎄요, 한 10만 원? 10만 원이요? 구스다운인데? 구스요? 네, 아, 구스. 거위. 거위털. 네, 거위털. 아, 보통은 거위털 아닌가요? 보통은 싼 건 덕다운, 오리털이고 그래요? 더 싼 거는 닭털, 쥐털 팔고요. 거위는 저는- 좀 비싸죠. 저는 아마 그냥 뭐 덕다운 같은 거 입고 있나 봐요. 한 20만 원이요, 그러면? 아, 여기 이제 48,000원. 그러실 네, 줄 알았어. 48,000원에 저희가 모시고 있으니까 링크 한번 따라 들어가 보시고요. 네. 자, 우리 변정규 본부장님과 함께 일단은 예. 환율 약세,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멈추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멈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추세적으로 조금 전환될 거라고 봐요. 그래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들이 많이 지금 뭐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됐고 작년 말에 제가 다시 뭐 근본적인 대책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다시 반등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번에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갈 때까지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도 지금 미국이 변하고 있어요 또. 그래요. 예, 지금 이제 보시겠지만 미국이 지금 파월 의장 후임으로 여러 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케빈 헤셋 뭐 예를 안 들면 한다면서요? 예, 지금 뭐 작년까지 유력했는데 네. 갑자기 또 변하더니 그다음에 이제 케빈 워시 네. 예, 이분이 이제 한 2주 동안 유력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릭 라이더가 다시 블랙록 예, 네. 부상하고 있잖아요. 원래 이래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뭐 연준 의장 지명을 자주 볼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런데 원래 이렇게 막 그렇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뭐 뉴스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굉장히 다 달라요. 케빈 헤셋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굉장히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백악관 자문역 아닙니까? 네. 그래서 금리를 갖다가 내리는데 많이 선도적으로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너무 많은 이제 독립성에 대한 그런 의문도 있고요. 사실 트럼프 자신도요. 케빈 헤셋 위원장이 임명됐을 때 파월과 같이 전철을 밟아서 다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지 거기에 대한 우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케빈 헤셋 위원장도 독립성,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사실 그게 맞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케빈 워시죠. 네. 워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참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원래 이 사람은 매파거든요. 매파인데 네. 저는 이분들이 자꾸만 뭐 비둘기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해서 조금 의아하긴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비둘기파 쪽으로 많이 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릭 라이더는 사실 민주당 지지자로 알려져 있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릭 라이더의 저는 릭 라이더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왜 그러니 이분은요 픽스드 인컴 투자자예요. 네. 이 사람이 CIO거든요 블랙록에. 네. 그리고 채권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채권 부분은요 너무나 이해 타산이 트럼프하고 딱 맞아요. 뭐냐면 약 24조 달러를 굴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초대형 네. 채권 펀드의 헤드라고 할 수 있죠. 이 펀드가 잘 굴려가려면요 금리 인하 해야 돼요. 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일생 동안 계속해서 픽스드 인컴, 채권, 그다음에 신용 파생 이런 쪽에 이제 몸담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호의적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경제 전반에 걸쳐서 오늘은요, 뭐 한정된 시간에서 저희가 볼 거는 뭐냐면 지금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네. 주가가 급등해서
지금 이제 한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었는데 주식에서는 이게 거의 해소가 됐잖아요. 이제 5,000피까지 올라왔으니까. 네. 해소가 다 된 거예요? 거의 많이 된 거죠, 이제. 사실 그 최근에는 일본이나 미국보다는 빨리 올라갔지 않습니까? 좀 더 하면 좋겠는데.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나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대부분 한 3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강 상태가 이제 지속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평가는 해소가 된 상황이다.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물에 대한 저평가는 해소가 됐다. 두 번째로 본다면은요, 금리 쪽에서도, 그 다음에 신용 쪽에서도 이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많이 해소됐다고 봐요. 네. 사람들이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5년물 CDS라는 게 있어요. 네. CDS라는 거 이제 신용 부도 수합이라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신용 부도 수합은 수합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어떤 보험의 개념이에요. 네. 너 한국에 대해서 보증 쓸래? 보증 쓰면 매년 내가 0.2% 줄게. 한국 망할 것 같다 그러면은 많이 올라가겠죠. 많이 줘야 되겠죠. 네. 그렇죠. 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사실 거의 없잖아요. 네. 일본도 거의 없잖아요. 중국도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0.5% 포인트 정도. 그다음에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한 0.2. 예.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0.3 정도 됐었어요. 이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게 옛날이에요? 이게 과거 보통 추세였어요. 보통 지금은 어때요? 지금 역전됐습니다. 우리가 더 낮아졌어요. 0.2예요, 우리. 우리가 0.2. 일본이 지금 0.25로 올랐어요, 오히려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떻게 보면 뭐 조달금리 쪽에서도 역전이 해소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환율 쪽에서도 아마 시간차가 있지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게다가 이제 WGBI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호재도 들어오고요. 지금 만약에 릭라이더가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된다면 네. 금리 인하를 6월 달에는 아마 빠르게 진행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엔화와의 동조화가 우리가 좀 심하다. 예. 그것 때문에 원화가 계속 약했던 거다. 물론 우리 내부 문제를 맞아요.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게 있고 한쪽에서는 뭐 그 가계부채라든지 뭐 한미 금리차 이런 것들 때문에 원화 약세. 그다음에 미국으로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 그것 때문에 원화 약세는 구조적으로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는데 그 만약에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과 미국, 일본에 대한 그 부도율이 자체가 내려간 거잖아요, 한국이. 네, 최근에 내려갔어요. 최근에 내려간 거잖아요. 네. 그럼 엔화와의 한 동조화가 좀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쭉 이렇게 내려간. 그럼 깨질 수 있어요? 좀 우리가 엔화보다 더 강해질 수 있냐고요? 지금 그한 네다섯 가지를 보려고 그래요. 제가 한 올려주시겠어요? 한 3페이지를 보시죠. 화면 네. 한번 보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예, 보시면은 네. 여기서 이제 그 지금 올라간 이유가 뭐냐 환율이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를 제가 들었어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졌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리고 3,500억 달러 매년 200억 달러의 투자 패키지를 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 경제가 저성장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늦었다. 뭐 이런 것들. 이거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니면 일본도 뭐 저성장 우려 때문에 계속해서 부양책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만의 그런 예외는 아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재정 건전성. 이건 또 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간 거죠. 그다음에 이제 5번에는 이제 동조화, 일본과의 관계. 과거에는 이제 중국과의 동조화였는데 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일본과의 동조화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이거 그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자주 쓰는 말입니까? 동조화 라는 건 이제 같이 간다는 거잖아요. 네. 동조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같이 가니까 일본 엔화가 하락하니까 우리도 하락하고 국채 금리가 상승하니까 또 우리도 상승. 최근에는요. 일본 국채 금리 상승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진짜 많이 줬어요. 예, 요거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요거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일본 엔화와의 동조화에서 가장 중요한 고리가 지금 JGB입니다. JGB.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일본이 부양책을 쓰겠다고 발표를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의회 해산을 하겠다고 그랬었잖아요. JGB가 근데 뭐예요? JGB Japanese Government Bond라고 해서 일본 국채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KTB는 코리아 트레저리 본드라고 한국 국고채를 말하는 거고. 양국이 국채예요. 예. 그런데 일본의 국채가 우리나라 국채 금리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선물 금리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환율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경로가 돼요. 일본의 국채 JGB 수익률이 막 상승했어요. 최근에 막 매도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금리가 튀니까 장기물 일본 국채를 갖다 매도를 폭탄 매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매도를 하니까 수익률이 상승을 하니까 이것을 갖다가 해지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JGB에 일본 국채 선물을 또 매도를 해요. 상승하니까. 네. 왜냐하면은 뭐 갖고 있는 국채를 바로 매도할 수는 없으니까 그 포지션을 갖고 선물을 매도해 버립니다. 네네. 선물을 매도하니까 덩달아서 이제 우리나라 국고채 KTB 금리도 쭉쭉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들이 볼 때는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역이 있고 예, 지역이 있고 비슷한 어떻게 보면 환경이 있다고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어떻게 보면 다 같이 이제 동아시아에 속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도 참 구조가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수익률도 상승하고 그럼 우리나라 또 KTB 우리나라 국고채 선물을 또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제 국고채 KTB 선물이 계속해서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면서 환율이 상승하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과의 그 동조화가 약한 건 아니다라고 보는 건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일본 그 JGB 일본 국채 10년 수익률하고 한국 국채 10년 수익률을 제가 비교를 해놨는데요. 지금 둘 다 약 50bp, 60bp, 0.6% 포인트 정도. 일본 국채는 한국 국채는 0.5% 포인트 정도. 약 2개월 반 동안 이렇게 올라갔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네. 1.67%짜리가요. 2.36%, 0.7% 올라갔다면 이거 정말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한 3분의 1 정도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됐으면 채권 가격이 정말 급락한 거라고 볼 수 네, 있는 네, 거거든요. 게다가 이게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사셨으면 큰 손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다시 네, 그 엔화 약세 기조가 지금 변할 기미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보세요? 엔화 약세 기미가 변하는 것보다는요. 엔화 약세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변할 수는 없어요. 엔화가 강세로 전환할 수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네. 게다가 사나에노믹스 일본 그 타카이치 총리의 뭐 경제 부양 정책이 계속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채권도 계속 찍어야 되고 채권에 대한 이자 비용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네. 채권 비용 있잖아요. 1년 내는 이자 비용까지 합하면은 국채 발행 비용, 이자 비용까지 합해서 올해 예산 굉장히 사상 최대로 많이 이렇게 책정이 됐다고 했지만 25%가 이자 관련 비용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산의 25%가 국채, 일본 JGB 관련 비용으로 나가야 되는 게 예산의 4분의 1인 거예요. 엄청 크죠. 아니, 예산의 4분의 1이 이자 주는 걸로 나가면 그 이자는 누가 다 받아먹는 거예요? 투자자가 받는 건데요. 투자자가 주로 어디예요? 지금까지는 다행히 네. 뭐 일본 은행 BOJ가 많이 들고 있었는데요. 이게 점차 수익률이 높아지잖아요. 지금 네. 일본 국채 금리가 계속 높아지니까 네. 미국도 옛날에 트레저리가 마찬가지였거든요. 예전에는 정부 관계기관이 중앙은행이 다 들고 있어서 이 오른쪽 포켓에서 왼쪽 포켓으로 이동하는 이건 괜찮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투자자로 민간으로 다 나가고 해외로 나가버리면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줘버리는 게 어찌 보면 부가금리 밖으로 막 다 줄줄 새는 거 아니에요? 많이 셀 수가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결정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부양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하겠다는 거에는 그 사실은 믿는 구석이 있어요. 일본이 믿는 구석은 뭐냐면 엔캐리 청산이 일어나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엔캐리 청산은 어느 단계까지 금리가 쭉 올라가잖아요. 네. 예, 일본은 사실 마이너스 금리 국가였잖아요. 그게 이제 저금리 국가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저금리 국가에서 고금리 국가로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전환시키면 나중에 해외에서 나갔던 돈이 집 나갔던 돈이 다시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굳이 그때 가서 양적 완화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엔화 방어 안 해도 되고요. 국채 금리를 갖다가 다시 그 국채를 바이백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는 거죠. 엔캐리 청산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려도 상관없다.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온다면 뭐 뭐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부는 이제 한정적이고요. 어느 나라나 그 부의 많은 부분을 이제 가지고 싶어 하는 거는 마찬가지죠. 네네.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보자는 겁니다. 네. 그 원화 환율 그다음에 엔화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로 혹시 우리 본부장님은 보시는지 뭐 그건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빨리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이렇게 우리나라 CDS가 내려간 기본적인 그 원인은 잘 내려간 거죠. 어떻게 네. 보면은 조달 금리가 내려간 거니까 국가 조달 금리가 그런 것은 뭐냐면 최근에 작년까지는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경로가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았어요. 네. 불확실성이 많았고요. 1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행 총재가 예를 들면 금리 인하는 계속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사실 하셨거든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도 그걸 믿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추세가 이제 변화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확실성을 가지지 못한 그러한 상황도 있었는데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정부와 한국은행 등 이제 각각의 층에서 이제 환율을 잡기 위해서 한 방향으로 노력을 했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신뢰가 조금 쌓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금리가 내려가면 환율도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6개 변수 중에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 중에서 6개 중에서 한 3개가 지금 많이 해소되는 다 해소된 건 아니지만 아직 변수는 남아있지만 한 3개 정도는 지금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1번이 뭐냐면 금리 미국 기준금리 가장 중요한 거죠. 네. 미국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다시 조금 빨라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이것은 뭐냐면 릭 라이더라는 이제 채권 투자자가 사상 초유죠. 이제 채권 CIO가 미국 연준의 위원장이 된다. 네. 예, 이것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저금리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는 걸 의미해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한국 경제 저성장은 아직도 조금 우려가 남아 있긴 해요. 4쿼터에 역상정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렇지만 아까 보시듯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나 전체적인 산업 구조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어느 정도 우려가 가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정부에서 추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적자 국채를 통한 대규모 추경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렇지만 만약에 대규모 추경, 적자 국채가 다시 발행이 된다, 그럼 금리가 다시 튀게 되고 환율이 다시 튀게 되겠죠. 그래서 네. 모든 것을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이 유기체와 같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관찰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혼자 공부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시면은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5번, 6번, 일본 관련해서는 그냥 놔뒀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일본의 엔화는 앞으로 우리나라와 디커플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의 엔화 가치는 앞으로도 150엔대에서 당분간 내려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아까 뭐 재정 건전성 문제라든가 네. 이런 그래서 일본 국채 금리 상승도 당분간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이제 일본 정부가 일본 재지비의 수익률을 올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초한 면이 많이 있어요. 지금 주말에 타카이치 총리가 모든 수를 쓰더라도 이걸 막겠다 이렇게 강하게 지금 압박을 했기 때문에 구두 개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리는 일본 재지비 금리는 잡히고는 있지만 이게 영원한 건 아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일본의 어떻게 보면 재정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일본의 그 재지비 수익률은 상당히 높게 올라갈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엔화 환율은 지금보다 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거나 즉 엔화 약세가 조금 더 약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정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일본이랑은 좀 다르게 우리 원화가 조금 더 강세 그러니까
환율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거군요. 예, 당분간 뭐 단기적으로는 140엔대 초반까지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엔화도 내려가요? 엔화도 강세가 돼요? 엔화 강세는 그거보다는 좀 약할 거라는 거죠. 아까 지금 140이라고 해서 1,400원 말씀. 140엔대까지 내려가기 힘들다는 거죠. 아, 지금 네. 지금 현재 158엔까지 네네. 올라갔다가 예. 간밤에 154엔까지 내려오긴 했어요. 주말 사이에 내려오긴 했지만 150엔대 초반까지 내려가기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다 이렇게 보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원화가 1,4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가기는 좀 쉽게 내려가지 않느냐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는 거죠. 정부의 입김이 우리나 일본이나 강하게 저 외환 시장에서 작용이 좀 되긴 해요. 정부가 하고 싶으면 아니면 네. 중앙은행이 하고자 하면은 못하는 건 없어요, 사실은. 예, 당연히 하죠. 그렇지만 거기엔 두 가지가 들어갑니까? 우리가 뭐 일을 하려고 그래도 두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돈과 노력, 네. 네. 시간, 그죠? 예, 돈과 노력, 시간이죠. 예,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뭐 돈을 쓰면은 그만큼 이제 다른 데 못 쓰고 여기다 써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돈이 없다면 적자와 국채를 찍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부담은 후대로 이제 이연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잘 써야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빚도 부채도 정말 그 값어치 있게 쓸 수 있는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뭐냐면 WGBI라는 것을 봐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지금 많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금리를 한국 뭐 금리를 내려가게 하고 인하하게 되는 시장 금리를 인하시키는 그런 조건이 되고 환율도 하락하게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변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네. 이건 뭐 큰 영향 없다. 뭐 예를 들면 패시브 펀드들은 이제 환해지를 다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별 뭐 영향 없다 이런 거죠. 이제 왜냐 환전하고 난 다음 뭐 해지까지 해버리면 뭐 달러에 대해서 다시 이제 매수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 이런 뭐 논의도 있는데 그런 논의를 차치하고 이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조금 다릅니다. 예. 제 생각에 이제 예를 들면은 그 패시브 펀드라고 해서 다 어떻게 보면은 환해지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지금 환해지만 주로 본다면 환해지라고 하면 이제 국채를 5년짜리를 사는지 10년짜리를 사는지 3년짜리를 사는지 1년짜리를 사는지에 따라 다 틀리지만 네. 골고루 살 것으로 보여요. 외국인들이 저는 장기물도 많이 살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환해지를 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이것을 이제 통화 수합이나 이런 것들로 해야 되는데 10년짜리 통화 수합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네. 그 수합으로 해지를 하면 뭐 예를 들면 수익률을 다 놓치게 됩니다. 해지를 다 해버리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수수료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을 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10년짜리, 20년짜리 해지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별로 이렇게 끊어가지고 뭐 3년이든 5년이든 끊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뭐 특히나 일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풀 해지라고 하죠. 이제 네. 풀 해지를 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3년짜리까지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중장기물 이상부터 시작해서 패시브 펀드라고 해도 환해지에 대해서 굉장히 여의치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WGBI는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환율 하락에. 네. 예, 환율 하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이제 4월 달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WGBI 들어오죠. 네. 게다가 릭 라이더도 지금 가능성이 높아졌죠. 예, 게다가 미국의 그러면은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커지죠.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 주달 금리는 벌써 변했습니다. 지금 네. CDS가 22% 하락을 크게 했어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그리고 모멘텀들이 이제 환율 하락 쪽으로 벌써 꺾이는 그런 양상이고요. 달러 약세가 더 지금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네. 오늘부로요. 달러 인덱스 가 97까지 내려왔어요. 이것은 달러 약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달러 강세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면 조금 많이 추세적으로 앞으로는 상방에 베팅하는 건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네. 세계 채권 지수에 우리가 2026년 올해 4월부터 우리 국고채가 편입이 되는 거고 네. 그거에 따른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뭐 그거 때문에라도 우리 채권들
또 많이 좀 사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네. 원래 이게 작년 가을에 편입 예정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올해 4월로 이렇게 늦춰진 거거든요. 늦춰지면서 이제 그 편입을 갖다가 보통 이제 한 1년에서 한 1년 반 동안 편입을 천천히 나눠서 하는데 이것을 지금 이제 8개월 동안 빨리 압축해서 8개월 동안 이렇게 편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편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달.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영향은 더 커진다고 할 수 있죠. 이것을 네. 고려해야 된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율은 아마도 더 아래 방향, 즉 우리 원화가 강세가 되는 방향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시고 일본 환율은 썩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랑 일본이 늘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예. 이제 앞으로는 조금 달리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겠다. 요 정도 예. 예측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편입에도 어떻게 보면 한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게임 체인저나 아니면은 이 정도의 그 역할은 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300원대 하락하기 위해서는 미국 연준의 변화가 확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리라이더가 만약에 지명이 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한다든가 하면 달러 약세가 더 빨리 진행이 될 거고 이제 금리 인하가 더 빨리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환율 하락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1,3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이제 하반기입니다. 네. 네. 상반기까지는 1,400원대를 중심으로 거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우리 환율이 이렇게 가면 외국인 투자들도 얼른 지금 빨리 들어와야 될 텐데 그렇죠. 또 그거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변정규 본부장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장 시작하는데 말이죠. 저희가 2월 2일부터 좀 네. 개편을 하게 되는데 그 안내를 조금만 해드릴. 됐어. 하지 마요? 이미 다 봐. 다 보셨어. 봤어요? 다 예, 봤어? 지금 장 시작하는데 무슨 그런 안내? 그래요? 그러면은 내일 또 뭐 기회도 있으니까. 그래 내일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좋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